네, 이렇게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몸집을 계속 불리고 있습니다. 네, 산불 영향 구역을 추산하지 못할 정도인데요. 이에 따라 산불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 협회장과 함께 현재 산불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는 것처럼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굉장히 멀리 퍼지고 있잖아요. 지금 안동, 청송 넘어서 영양, 영덕까지 계속 번지고 있는데 하회마을 앞에서도 지금 보도에 의하면 뭐 5km, 3km까지 근접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확산세는 지금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확산세를 진압률을 보면은 오전에는 굉장히 높았다가 오후에는 낮아졌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개를 보니까 강풍특보는 또 발효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풍특보가 없으면 뭐 바람이 안 불 거냐 하는 것도 그거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강풍특보는 강풍주의보 발령 기준이 초당 14m입니다. 그러면 13m 이내는 발령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나 어제보다는 이제 강풍이 굉장히 낮다고 봐야죠. 큰 네네. 바람이. 그래서 이제 뭐 확산은 좀 낮지만은 지금 오늘 또 헬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면서 또 바람이 강풍은 아니지만 바람이 불었고 헬기 조사를 하기 위해서 또 공중 진압이 잠시 좀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공백 시간들이 아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진압률이 늦어져서 좀 확산은 좀 확대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의성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던 헬기 한 대가 추락을 해서 조종사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직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현장 여건이나 뭐 기종 특성을 좀 감안했을 때 좀 어떤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헬기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원인은 기체 결함인지 아니면은 운전자의 과실, 조종사의 과실인데 이 과실이 어쩔 수 없는 과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야가 안 보이니까. 시야가 안 보이면 어디를 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분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잠시 공중 진압을 멈췄던 이유도 원인을 지금 찾기 위해서였거든요. 예. 왜냐하면 숙련된 지금 이 조종사가 이런 사고를 냈다는 얘기는 다른 기종의 조종사도 지금 수백 대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어떤 기체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헬기가 1995년 생산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헬기가 이제 재투입할 때 해당 기종과 다른 기종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이 노후화된 헬기 관리에 대해서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헬기가 한 30년 지금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헬기의 어떤 내구 연한 우리가 사용 수명이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게 30년, 4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이 조건은 적시적소에 부품을 교체를 했을 경우에 3, 40년. 근데 지금 30년 됐어요. 네. 그러면 노후화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헬기의 기종의 대부분이 러시아산이에요. 예. 러시아산인데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헬기 부품이 도입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이런 와중에도 이 부품 교체가 되지 않아서 진압 헬기가 사용하지 않는 헬기가 많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얘기가 있는 와중에 지금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보수가 미흡해서 이런 사고가 났지 않느냐라는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국 산불 진화 헬기 운항이 중단됐다가 지금 재개된 상태인데 여전히 현장에서 진화에 투입되고 있는 조종사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은 지금 조종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종사분들은 정말 숙련되고 훈련된 어떤 인재들이잖아요. 예. 이런 인력들이 지금 위험을 닥쳤다, 이런 사고가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저는 있었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한 사람의 어떤 그 생명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분들은 그동안에 몇 년간에 걸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조종사들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분명히 필요한 게 시간이 필요해요. 몇 년간에. 네. 네. 근데 이런 훈련된 받은 이런 조종사들이 어떤 사망하게 된다면 어떤 산불 진화에서는 큰 어떤 그 마이너스 역할이 되기 때문에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도 우리 그 안전, 그 주민들 마찬가지고
어떤 진압 요원들의 안전 생명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하루 만에 그 인명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망하신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부상자도 많이 계신데 이 상황을 보니까 그 나오는 거 보니까 병원 차를 타고 가다가 뭐 차가 터지는 경우도 있었고 불 때문에 그리고 급하게 불 피해서 가느라고 차가 전복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불길이 이렇게 확산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 조금만 먼저 그 대피를 하시면 이렇게 그렇죠. 복잡한 상황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좀 미리 대피 고지가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예.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근데 지금 산불이 여러 군데서 났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재난을 할 때 단일 재난가 있거든요. 예. 단일 재난 하나, 화재가 하나. 예. 그다음 집중력이 통합이 돼서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딱 되는데 네. 여기는 세 군데, 네 군데, 예. 여러 군데가 났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중복 화재, 중복 재난이라고 하거든요. 네. 중복 재난을 하다 보면 이런 진압 인력들이나 관리 인력들이 분산이 되고 어떤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가 또 뭐가 있었냐면 지금 4, 5일 되고 있잖아요. 이런 관리 요원들의 어떤 피로도가 지치죠. 너무 높아요. 예, 예. 피로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체력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나 또 교체할 인력도로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봐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너무 장기적으로 악순환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서 예. 앞으로 내일도 지금 더 위험하지 않는다는 지금 보장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관리 당국에서도 좀 철저히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피해를 입은 분들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네. 농촌 지역엔 지금 또 그런 환경도 그렇고 네. 저는 그분들은 재난 문자를 받았더라도 잘 확인할 수 있는지도 일단 모르겠고 만약에 확인을 하시더라도 그 거동이 좀 쉽지 않으셔서 혼자서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습니다. 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난에서 안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재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취약계층부터 시작한다는 예, 얘기예요. 예. 똑같은 상황에서도 노약자, 네. 말씀하신 그 연령 고령자들 정말 전화로 와도 어떤 또 잘 이해가 또 안 되고 그쵸, 예. 또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나 어떤 지자체 관료원들은 이런 분들일수록 좀 선제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예.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전화로 소통을 해서 또 가족의 안전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전화상으로 또 그 자녀분들 가족들 이야기하면은 또 잘 이해가 되고 예, 또 설명될 그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활용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예. 네. 국가유산의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네. 지금 안동 하회마을도 화마가 위협하고 있고요. 국가유산이 좀 이동이 어렵고 사실 문화재 주변으로 이렇게 진화 장비가 진입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 산불 발생 시에 좀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원래 지침은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침은 잘 돼 있는데 이 지침의 효과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지침 인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뉴얼은 다 돼 있어요. 근데 매뉴얼 효과가.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잘 아다시피 하회마을 같은 데는 전부 다 목재잖아요. 그리고 지붕이 전부 볏집이잖아요. 맞아요. 불똥 하나만 있어도 지금 타게 돼 있어요. 물론 스프링클러가 내부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좀 해봅니다. 이런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스프링클러를 좀 설치하는 것도 어떤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집 안에다만 아니고. 그래야 이런 것들이 대비를 하지. 불 한 방울 떨어지면, 불똥 하나 떨어지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예. 어떤 뭐 소방 대원이 가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한두 군데가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거주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분들이나 주의를 해야 되고 또 그런 하회마을 이렇게 가연성 물질이 높은 주변에 있는 어떤 가연성 물질도 채우고요. 혹시 나무가 있다라면 하회마을뿐만이 아니고 옆에 내 집에 있는 어떤 사찰이나 중요한 곳에 주변에 나무가 가연성이 있다, 나벽이 있다, 치우는 건 당연하고요. 나무를 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확산, 완충 지대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평상시 때는 안 되지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왜냐하면 나무 몇 그루 오면서 확산 안 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어떤 규정 매뉴얼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지금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순발력 있게 어떤 그 안전 관리 능력이 발휘되길 좀 바랄 뿐입니다. 예.
일단 강한 바람 때문에 계속 확산 속도를 사람의 힘으로 못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이. 예. 그런데 이렇게 일단 그 불이 제 눈앞에 보여요. 피하려고 하는데 보이면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마음을 좀 차분히 하고 대피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방송에 나오거든요. 불에 이제 갇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갇혀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불에 갇혀 있는데 2, 30m 간격에 갇혀 있는 경우. 네네네. 아니면 지금 앵각사 말씀하신 대로 2, 3m에 갇혀 있는 경우. 예. 또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2, 3m 정도 어떤 계곡에 들어갔는데 삥 둘러서 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지금 당장 불은 오지 않잖아요. 예. 위험한 상황인데 여기서는 당황하지 않고 불을 한번 둘러보면서 가장 화세가 낮은 곳이 있습니다. 예. 불은 한 번 타는 곳에 다시 가진 않아요. 가더라도 약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 3m가 됐다. 네네.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불은 또 타면서 지나가거든요. 한 곳에만 또 머물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땅에 엎드리는데 땅에 어떤 낙엽이 있다면 낙엽을 치우고 또 바닥에 엎드리는데 엎드리는 것도 옆에 어떤 돌이나 바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잠시 어떤 몇 분만 뭐 1, 2분 예. 이 상황만 피해 된다면 아. 또 어떤 참사를 또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해 규모 관련해서 또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함께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